안녕하세요. 과학이 빛나는 밤의 야간 서행 가이드 이준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책 여행을 떠나볼까요? 오늘 이야기는 과학이 빛나는 밤의 224쪽입니다. 네, 읽어보겠습니다. 근처 학교 운동장에 가서 그곳에 수만 년 전 위기에 처한 인류를 다 끌어모았다고 상상해 보세요. 춥고 배고픈 데다 비쩍 마른 몸에 머리는 산발한 상태고 옷도 변변치 않은 그들. 털이 없어서인지 더 춥고 야위어 보입니다. 그들 중에 갓난 아기를 돌보는 한 엄마에게 시선을 돌려보세요. 우리의 어머니인 그입니다. 그는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. 쓰다듬고 젖먹이고 안아주고 정성을 다해 아기를 보살펴요. 그 평범한 손길 하나하나가 뒷날 인류를 존재하게 한 위대한 업적이 됩니다. 그 아기를 살려낸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는 아무도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말이죠. 이 이야기는 그 아프리카 이브에 대한 이야기예요. 지금 우리 인류 전체가 한 명의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손만 살아남았거든요.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그런 거죠.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엄마들도 다 있었지만은 다른 엄마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제 자손들은 다 죽은 거죠. 인류가 굉장히 그 위기에 처하거든요. 이 빙하기에 막 그 이제 기후도 굉장히 안 좋고 기후가 막 들쑥날쑥하면서 변동도 심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요. 그래서 인류 전체 이제 그 개체 수가 지구에 있는 사람을 다 합쳐봐야 뭐 한 뭐 10,000명, 뭐 몇천 명, 뭐 이렇게까지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. 그게 한 2번인가 3번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. 그런 위기가. 하여튼 그런 위기 속에서 인류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그 유전자 다양성이 아주 적죠. 제 기억에는 뭐 침팬지보다 훨씬 침팬지 어떤 집단의 침팬지보다도 인류 전체 유전자 다양성이 더 적은 그래서 굉장히 인류는 어떻게 보면 다 거의 그냥 한 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죠. 다른 유인원들에 비하면.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으로는 되게 연약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. 진짜 멸종 위기종이에요, 인류는. 하여튼 이 이야기를 이제 읽어드린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곳으로 이 지식 세계 여러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일단 은행나무. 이 은행나무하고 좀 인류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. 은행나무하고 그 다음에 중국 여행도 좀 갈 수가 있어요. 중국 그 남부지방에 천목산 저장성에 있는 이쪽으로도 한번 가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만 쪽으로도 한번 가볼 수가 있고 여기저기 많이 가죠.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도 갈 수 있습니다. 남아메리카에 가서 이제 좀 감자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고 아주 다양한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럼 여행을 떠나볼까요? 서행을 떠나죠, 맞아. 책 여행이니까 서행을 떠나볼까요? 먼저 이제 은행나무 첫 번째 여행지는 이제 은행나무입니다. 이 은행나무는 왜 비슷하냐면 인류도 되게 유전자 다양성이 적잖아요. 멸종 위기종이잖아요, 사실은. 지금이야 이렇게 번성하지만은 예전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. 그런데 이 은행나무도 비슷해요. 이 은행나무가 멸종 위기종이었어요. 예전에는. 아주 예전에는. 이 은행나무는 그 종속, 과, 목, 강, 문, 개 이래가지고 생물 분류가 있는데
어디서부터 은행나무가 혼자 있냐면은 강부터 있어요. 그러니까 개가 이제 식물 개 그래가지고 되게 넓은 범위잖아요. 식물을 다 포함한. 그 다음에 이제 나자식물문 이게 이제 속시식물을 말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강, 은행나무 강이에요. 그 다음에 은행나무 목, 은행나무 과, 은행나무 속, 종도 은행나무 종. 이거 다 한 종류밖에 없어요. 딱 하나밖에 없어요. 네. 인간으로 치면은 사람은 어디서부터 갈라지냐면 이제 포유강, 은행나무 강부터 있으니까 사람은 이제 포유강부터 이제 밑으로 쭉 되게 많은 종류가 있죠. 뭐 영장목, 뭐 사람 상과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은 그렇죠. 포유동물, 포유동물들 다 싹 멸종되고 사람 하나 남은 거예요. 은행나무가 그렇게 외로운 존재예요. 친척이 없어. 그냥 자기 혼자만 있는 거예요. 포유동물 하면 얼마나 많아요. 뭐 곰, 뭐 강아지, 뭐 고양이, 뭐 원숭이는 말할 것도 없고 침팬지 뭐 예,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흔한 동물들, 뭐 소, 뭐 다 그냥 다 싹 없어지고 인간만 남은 그 외로운 존재. 그게 바로 이제 은행나무인데 이 은행나무가 왜 이렇게 외로운 존재냐면은 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. 이 은행나무가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중생대에는 굉장히 그래도 어쨌든 번성을 했던 나무예요. 그러니까 공룡의 시대 때는 번성을 했던 나무죠. 근데 이제 신생대가 되면서 서서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. 그러면서 하나씩 이 은행나무의 친척들이 멸종을 해가는 거예요. 근데 왜 그랬을까요? 결정적인 건 바로 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파트너가 없어졌어요. 이 파트너가 무슨 파트너냐면 그 씨앗, 이 은행나무가 이제 씨앗을 날라다 주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. 이 종자식물은 씨앗을 누군가가 퍼뜨려 줘야 돼요. 이 은행나무에 씨앗을 퍼뜨려 주는 동물이 그 중생대에는 있었는데 아마도 초식공룡일 가능성이 높죠. 그런데 신생대에 와서 이제 공룡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초식공룡이 사라지고 나니까 더 이상 은행나무의 씨앗을 퍼뜨려 줄 동물이 없어요. 아무도 은행나무의 씨앗에 관심을 가져주질 않아요. 사실 그렇죠. 우리가 은행나무 씨앗을 보면은 우리가 열매라고 이제 부르는데 되게 냄새 나잖아요. 너무 막 그 구린내가 너무 심하죠.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. 곤충도 그거 건드리지도 않고. 심지어 해충도 은행나무 이파리나 뭐 이렇게 은행나무에 관심이 없어요. 해충이 아주 조금 있긴 있는데 다른 나무들에 비하면 정말 적어요. 동물은 뭐 말할 것도 없고. 뭐 오소린가가 뭐 가끔 먹는다고도 하는 보고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정말 배고파서 먹을 게 없으면 먹지 않을까. 하여튼 거의 은행나무에는 동물이나 곤충이나 관심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은행나무 열매는 퍼지질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 은행나무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누가 아무도 이제 주변에다 씨앗을 안 날라주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그냥 불타서 만약에 죽는다. 그럼 그냥 끝인 거예요. 그 미국에도 그런 흔적이 있는데 그 워싱턴 주인가 어딘가에 그 은행나무 규화목이 있어요. 그러니까 돌로 변한 거죠. 은행나무가. 거기도 이제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아마 몇백만 년 전, 200 몇십만 년 전인가 막 그럴 거예요. 그 근처에서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다 뒤덮어가지고 그 숲을. 그래서 거기서 은행나무가 그냥 싹 그 은행나무가 멸종을 한 거예요. 북아메리카에서 이제 은행나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. 은행나무가 다 없어져요. 그냥 다. 뭐 유럽에서도 있었는데 다 죽고 멸종되고 뭐 아메리카 다 뭐 아프리카니 뭐니 뭐 하여튼 남아있질 않게 돼요. 그리고 간신히 남아있던 데가 바로 그 중국, 지금 중국 그 저장성 동남부 쪽에 거기에 간신히 남아있었던 거예요.
아마도 화산 폭발에 의해서 멸종됐을 가능성이 높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빙하기, 이제 신생대가 빙하기의 시대잖아요. 그래가지고 뭐 빙하가 덮어버리면 그냥 죽는 거죠. 다른 동물들이 뭐 씨앗을 날라다 주지 않으니까 피난을 갈 수가 없죠. 다른 데로. 다른 나무 씨앗은 동물들이 이제 뭐 땅속에다 파묻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퍼뜨려 주는데, 은행나무는 그게 없으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 어디 다른 데로 피할 수가 없죠. 그 중국 그 동남부의 저장성에도 이게 진짜 거기가 이제 그 은행나무의 자생지가 맞나? 있기는 있어요. 그 중국에 가면은 천목산에 은행나무가, 그게 뭐였지? 그 이름이 오세동당인가? 오세동당이었을 거야 아마. 이 오세동당의 뜻이 뭐냐면은 그 5대 은행나무가 그 자리에서 5대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번식하면서 사는 거예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자생지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. 그렇게 오랜 막 그 아마 이게 1000년이 넘나?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놨었는데 어디 갔지? 아까 보였었는데. 하여튼 이 씨앗을 어디다 옮겨주지도 않고 이거 먹지도 않아요, 동물들이.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거기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냥 거기서 또 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퍼지질 않으니까. 할아버지의 아빠, 뭐 손자, 증손자, 뭐 증손자의 또 다른 자손, 뭐 이렇게 해가지고 5대가 그냥 거기서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. 그 근처에서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걸 사회적이라고도 할 수 있나? 예. 다 모여서 사는 거예요.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이 은행나무가 좀 이제 부드럽대요. 그 나무의 목질이나 이런 게. 그래서 뭐 잘 부러지기도 하고, 또 안에가 또 잘 썩어가지고, 중심부가. 그래서, 잘 쓰러지고,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, 근데 주변에 그 자손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, 그래도 좀 버티는 거예요. 그래서, 이 은행나무들 보면은, 막 여러 자손들이 다 뭉쳐 있으니까, 되게 밑에가 막 두꺼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가지가 나오니까 되게 거대한 나무의 어떤 모습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죠. 오세동당이 맞을 텐데. 오대동당인가? 잠시만요. 한번 쳐볼게요. 오세동당이 아닌가 보다. 검색해보니까 안 나오네. 하여튼 비슷할 거예요. 하여튼 5대가 모여서 사는. 그래서 이 은행나무는 중국 동남부의 자생지가 지금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. 거기 뭐 자생지라고 하면 이 5대의 은행나무들만 모여 사는 게 아니라, 자생지라고 하면 주변에도 은행나무들이 많아야 되잖아요. 엄청 많아야 될 텐데 그렇지는 또 않은가 봐요. 그러니까 좀 이것도 약간 사람이 갖다 심었을 수도 있다. 그런 이제 추측도 하기도 하죠. 정확히 자생지라고 말하기는 좀 모호한. 근데 이 은행나무가 또 사람하고는 되게 그 파트너십이 좋아요. 그 중생대의 그 어떤 파트너를 잃고 정말 간신히 막 이제 살아남아서 그 하나의 은행나무가 사람을 만난 거예요. 그래서 사람하고 파트너십이 좋아가지고 간신히 이제 살아남아서 사람이 그래도 퍼뜨려 주는 거죠. 왜냐면 사람은 그 열매를 먹잖아요. 먹을 수가 있어요. 그 냄새 나는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, 그리고 그 딱딱한 껍질도 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은행나무 열매를 먹죠. 심지어 좋아하죠. 저는 그게 그렇게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하여튼 좋아하는 분들은 그 냄새나는 열매를 막 은행나무를 흔들어가지고 그 열매 막 다 모아가지고 이제 가시고 막 그러잖아요.
그러면 이제 그게 좀 뭐 약효가 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드시는 분들도 있고. 그리고 이제 그걸 아마 그게 독성이 좀 있어요. 은행나무 열매가. 괜히 곤충이나 동물들이 그걸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얘를 이제 또 쪄서 먹죠. 좀 이제 열을 가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독성이 좀 저하가 되는, 열에 의해서 이제 파괴되면서 단백질이나 이런 게 그런 경향도 있고 하니까. 근데 사람이 아니면 이걸 먹을 사람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정말 은행나무는 자기 짝을 잃고 정말 외롭게 그 수백만 년, 수천만 년, 아마 한 5천만 년 정도 되죠. 신생대가 시작된 게 그 정도 되니까. 거의 5천만 년을 넘게 기다려가지고 이 파트너를 만난 거예요. 정말 오랜 기다림이죠. 참 이 사람이 은행나무에게는 정말 은인이죠. 정말 좋은 짝이죠. 가로수로 그냥 얼마나 많이 심어줬어요. 또 은행나무가 공해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은행나무는 사람도 잘 만났고, 그리고 천목산도 좀 얘가, 이 천목산도 좀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. 천목산을 보면은, 그 천목산 사진들을 보면, 저장성의 천목산 사진들 보면 나무들이 되게 오래된 나무들 많아요. 그러니까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막 엄청 두껍고 크고 높고 다 그래요. 그 희한해요. 사진들 한번 찾아보시면, 제가 오늘은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으로는 이제 오늘은 안 올려드리는데, 오늘은 이제 음성으로만 나갑니다. 제가 얼굴에 뭐가 나가지고 하여튼 사진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, 어우, 나무들이 엄청 두껍고 커요. 그렇다는 건 이제 나무들이 뭔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이었던 거죠. 중간에 어떤 뭐 화산 폭발이라던가 뭐 큰 산불이라던가 이런 게 잘 안 일어나고 되게 안정적으로 나무들이 오랫동안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. 여기가 이 천목산이라는 이름도 좀 신기한 게, 이 천목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한 1500m 정도 되는 산인데, 이게 두 개가 있어요. 봉우리가, 큰 봉우리가. 그래서 이 두 개 봉우리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는데, 산 정상에 연못이 있는 거예요. 산 정상에. 여기 산 밑에 쪽에 뭐 이제 계곡에는 뭐 연못이나 이런 거, 약수터나 이런 게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, 산 정상에 있다는 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, 무슨 화산 분화구도 아니고. 하여튼 거기 연못이 있어가지고 그 두 개의 봉우리 양쪽에 다 연못이 있으니까, 한 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러니까 마치 눈 같다. 두 개의 눈 같다. 하늘에서 보면은. 그래서 천목산이래요. 하여튼 어떤 이런 신기한 기운이 있어서 그런가? 어떤 영험한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나무들이 굉장히 거기서 이제 잘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은행나무가 천목산이 은행나무를 지켜줬을 수도 있죠.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. 하여튼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정말 그 멸종의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고, 이 이야기를 제가 빠뜨렸었네. 이 은행나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나? 소철나무 이야기할 때. 예. 은행나무가 이제 진화상에서 좀 되게 원시적이죠. 종자식물 중에서는 되게 원시적인데, 이 은행나무도 그 정자에 편모가 있죠. 굳이 없어도 되는데. 어차피 다 바람에 날아가는데. 뭐 굳이 그걸로 뭐 하는지 쓸모가 없지만 이제 과거의 흔적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대만은 또 어떻게 갈 수가 있냐면, 이 천목산의 어떤 그 근처, 천목산의 그 이제 저장성에서 제일 이제 유명하고 큰 산이니까, 천목산 근처에서 장개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태어났대요. 그 출신이래요. 그런데 장개석이 세운 나라 대만이 왠지 은행나무랑 좀 그 어떤 운명이랄까? 이런 게 좀 비슷하지 않나요? 간당간당하잖아요. 중국이, 그 거대한 나라 중국이 대만을 그냥
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미국이 지켜주니까 그나마 이제 버티고 있긴 한데 참 간당간당하죠. 근데 이 대만도 되게 운 좋게 살아남았어요. 그 대만이 살아남았던 이유가 처음에 그 이제 장개석이 대만으로 피난을 한 다음에 중국이 그 가만 냅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. 그 대만을 갖다가 침공을 하려고 준비를 엄청 해놨는데 그런데 한국전쟁이 터지는 거예요. 한국전쟁이 터져가지고 북한이 이제 그 미국한테 밀리면서 중국이 이제 참전을 하게 되잖아요. 뭐 정식 참전은 아니었지만 그 참전을 하게 되면서 대만 침공하려고 모아놨던 그 이제 군인들이 다 그걸로 가게 된 거죠. 그래서 침공을 못 한 거예요. 그리고 원래 미국도 별로 대만에 관심이 없었는데 대만이 뭐 어떻게 되든지 우리 날 바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이 중국이랑 이제 북한이 이제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막 이제 침략 전쟁을 하고 이제 이러니까 이러다가는 그냥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대만을 또 이제 그때부터 좀 신경 쓰고 우리 한국도 이제 신경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. 참 운이 좋은 거죠. 천목산이 은행나무를 지켜줬던 것처럼 대만도 뭐 한국 전쟁이 지켜줬다 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예. 한국 전쟁 우리한테는 참 비극적인 일이었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대만은 살아날 수가 있었죠. 그리고 우리 또 저기 남아메리카 안데스로도 좀 갈 수가 있는데 여행을 여기 가서는 또 뭘 만날 수가 있냐면 이 감자 때문에 그래요. 감자가 은행나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. 이 감자가 원래 원산지가 그 안데스잖아요. 잉카 문명. 이 감자에도 독이 있거든요. 은행나무에도 이제 어떤 독성분이 있어가지고 곤충이나 동물들이 건드리지도 않는 건데. 사실 이제 그래서 더 인간하고 잘 맞았을 수도 있어요. 감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. 맞아. 인간 얘기에서 제가 좀 이 얘기를 또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 기억나네요. 왜 인간하고 감자 얘기를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. 왜 인간하고 이게 또 죽이 잘 맞냐면 다른 동물들이 안 건드리잖아요. 안 건드려. 아무도. 그러니까 은행나무 열매는 정말 인간이 독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 은행나무 이파리나 이런 것도 해충이 꼬이질 않아요. 그럼 막 갉아먹고 이런 애들이 없어. 거의. 간혹가다 있긴 있지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다른 나무들에 비하면. 그러니까 이제 옛날 원시인들이 뭐 이렇게 원시인들도 이제 뭐 잠을 자니까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그러더라고요. 그 원시인들이 이제 잠을 잘 때 뭐 어쨌든 좀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놓고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은행나무가 되게 좋은 보금자리가 될 수 있었을 거다. 밑에다 깔아놓고 벌레도 안 꼬이고. 그리고 또 은행나무에 뭐 이제 만약에 인간을 잡아먹는 동물들이 막 오면 이제 그 밑에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은행나무 위에 올라가고 가서 또 뭐 열매도 또 따먹고 동물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들이 갈 때까지 거기서 또 계속 버티면 되고. 예. 그래서 은행나무가 굉장히 인간하고 합이 잘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하여튼 감자도 그래요. 감자도 얘가 독이 있잖아요. 지금 우리도 아마 그 감자 지금은 이제 독이 많이 이제 줄어든 상태로 독이 좀 없는 감자를 이제 개량해가지고 계속 그런 감자들만 키우다 보니까 지금의 감자는 그렇게 독이 강하지 않은데 원래 야생 감자는 독이 굉장히 강했대요. 독성분이. 그래서 이제 이 독을 제거를 인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자를 가지고 인간이 이제 작물로 재배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이것 때문에 잉카 문명이 번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. 물론 이제 뭐 주식으로 옥수수를 많이 먹긴 했지만 감자도 이제 고산지대 쪽에서는 옥수수가 잘 안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산지대의 잉카 문명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감자를 많이 주식으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굉장히 좀 효과적이었던 게 그 잉카 문명을 침략했던 피사로가 잉카 제국의 그 수도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
여기에는 거지가 없다. 가난한, 막 이렇게,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막 구걸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. 이런 감자 같은 작물이 이제 잉카 문명을 좀 부유하게 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잉카 문명 사람들이 그 독을 제거해가지고 감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의 작물들을 재배를 잘했더라고요. 이 감자로 보는 세계사라는 책이 있어요. 제가 여기서 이제 참고를 했는데, 야마모토 노리오 지음, 김효진 옮김이고요. AK, 이 출판사가 AK 북스인가? 그런 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, 여기 무독화 기술을 잉카 사람들이 개발을 했어요. 사실 뭐 독을 어떻게 빼내죠? 독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빼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빼냈냐면은 이 감자에는 그 주로 어떤 독성분이 있냐면 알칼로이드성 물질인 솔라닌이라는 게 있대요. 이게 그 세포 안에 있는 액포에 존재한대요. 그러니까 뭔가 액체 속에 섞여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빼내기 위해서 잉카 사람들이 감자를 발로 밟아요. 발로 계속 밟아가지고 완전 뭉개는 거예요. 다 뭉개버리면 이제 그 세포 속에 있는 액포가 다 터져 나가면서 이제 그 수분이 흘러나오겠죠? 유독성분하고 같이. 이렇게 흘러나오면 이거를 갖다가 얼리는 거예요. 밤에는 이제 추워지니까 밤에 얼었다가 낮에는 또 녹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바깥에다가 이제 한마디로 말리는 거죠. 수분을 막 빼면서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이제 뭐 거의 가루 비슷하게 뭘 만드나 봐요. 이걸 추뇨라고 그러는데. 그래서 이 추뇨는 무독화해서 건조시킨 감자를 추뇨라고 한다. 맞아요. 그래서 추뇨로 이렇게 건조화를 시키면 이제 독성분도 그런 식으로 이제 수분이 날아가니까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저장을 하기가 쉬워진대요. 몇 년이고 저장을 할 수가 있대요. 추뇨는. 상태만 좋으면. 그러니까 원래 원 감자는 이제 수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보관을 오래 못 하는데 추뇨로 만들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이 저장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는 어떤 잉여 생산물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문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런 거죠. 저장성. 우리가 곡식이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잘만 보관해 놓으면 뭐 몇 년씩도 계속 먹을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되고 뭐 이제 그게 어떤 권력의 밑바탕이 되고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감자를 좀 어떻게 보면은 우습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감자로 보는 세계사에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바로는 뭐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곡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문명이 형성됐다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. 감자도 문명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. 우리가 감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.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요. 감자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더라고요.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 중입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은 또 우리의 서행을 통해서, 야간 서행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또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? 은행나무. 네, 그렇죠. 우리 주변의 은행나무를 통해서 세상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은행나무의 그 외로움. 5천만 년, 거의 5천만 년이나 되는 그 외로움 속에서 얼마나 그 새로운 짝이 나타나길 기다렸겠습니까? 중생대의 그 정말 자신의 천생연분, 그 구린내 나는 냄새를 어쨌든 좋아했겠죠? 중생대의 어떤 초식공룡이. 그래서 그걸 좋아해서 그렇게 그걸 이제 먹고 퍼뜨려줬던 그 짝이 갑자기 그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싹 사라져버리고 외롭게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렸던 어디 퍼지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친척들은 사라져가고
그렇게 5천만 년 동안 계속 기다리다가 정말 간신히 그 오랜 시간 후에 사람을 만난 거예요. 정말 기적적인 만남이었죠. 사람도 사실은 존재하기가 힘들었는데, 사람도 멸종할 뻔했는데, 그 멸종 위기에 처해 있던 둘이 만난 거죠. 어쩌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스토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? 인간이 정말 멸종 위기에 처한 거예요. 정말 먹을 게 없어. 그런데 다른 열매들은 다 이제 다른 동물들이 막 다 가져가고 이제 뭐 없고 막 다. 그런데 은행나무의 열매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. 거기. 왜 이 열매는 아무도 안 먹지? 정말 구린내가 나지만 이거 한번 어떻게 먹어보면 안 될까 하면서 그 구린내를 제거하고 막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인간이 멸종 위기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하여튼 뭐 좀 환타지 같은 얘기지만,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영화죠. 한 편의 영화죠. 그래서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은행나무가 또 다르게 보이겠습니까? 인간을 만났을 때 그 반가움, 그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너무 정말 인간이 사랑스럽고 좋았겠죠. 다시는 날 떠나지 마 이제. 예전 그 공룡처럼 날 떠나지 마. 우리 함께 영원히 살자. 이런 마음일 겁니다. 지금의 은행나무도. 네, 그리고 이제 꿈속에서의 이어지는 여행은 어디로 또 가면 좋을까요? 꿈속에서의 여행은 그 천목산에 가면은 사면봉이라는 데가 있대요. 그래서 그 사면봉을 가면은 되게 밑에가 이렇게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이고 전망이 되게 좋은데 이제 뭐 사진을 보니까 막 그렇게 특별하게 막 뭐랄까 기암괴석이 그런 것 같진 않아요.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평범한 산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. 뭐 높이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운무가 그렇게 멋있대요. 거기가 제 생각엔 좀 습기가 많은 그런 쪽인 것 같아요. 중국 남부 쪽이 워낙에 좀 비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운무가 정말 바다처럼 바다에 막 그 물결처럼 막 산을 넘어가고 막 파도 치는 이 모습이 너무 멋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쪽이 중국 남부 지역이니까 날씨가 따뜻하고 이제 기후가 그러니까 차가 그렇게 좋대요. 되게 상큼한 차래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사면봉에 올라가지고 그 따뜻한 차를 운무를 보면서 한 잔씩 하는 거죠, 우리가. 얼마나 멋지겠습니까? 제가 그 큰 온수통을 어깨에 짊어매고 올라가겠습니다. 꿈속이니까 뭐를 못하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께 따뜻한 그 저장성의 차를 제가 다 마련해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우리 그 천목산 이제 천목산에서 봐야겠죠. 천목산 밑에 이제 그 등산 출발하는 곳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나무도 보고 그 되게 큰 나무들 보고 그 아마도 오세동당일 것 같은 그 은행나무 거기도 한번 가서 은행나무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쭉 올라가서 이제 사면봉에서 운무를 보면서 차를 마시는데 이런 식으로 코스를 제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잠시 뒤에 천목산에서 뵙겠습니다.